어머니, 제발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한 조용한 동네에서 은퇴 후 소소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68세 한정자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 곁에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남편과 둘뿐이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인생의 모든 목적지는 아들 내외였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희생이 당연한 줄 알았던 한 노모가 어떻게 며느리라는 타인에게 마음을 닫게 되었는지, 그리고 왜 가장 잔인한 순간에 가장 단호한 거절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게는 금지옥엽 키운 막내 아들 성현이가 있습니다. 5년 전 성현이가 며느리 유진이를 데려왔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사근사근한 목소리로 어머니, 정말 고우세요. 라며 제 손을 잡던 유진이의 첫인상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저는 그 아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속으로 수천 번을 다짐했습니다. 내 며느리는 절대 나처럼 고된 시집살이 안 시키겠다.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낮아져서 정말 딸처럼 아껴주자.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유진이가 제 손목에 꽃팔찌를 채워주며 어머니, 이제 정말 제가 어머니의 든든한 막내딸이 되어드릴게요. 저희 예쁘게 사는 거 지켜봐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주책맞게 코끝이 찡해져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가 사회생활하며 배워가면 같은 예의였다는 걸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후 저는 유진이가 좋아하는 밑반찬을 주말마다 만들었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바쁠 텐데 밥이라도 잘 챙겨 먹여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평일엔 방해될까 봐 연락 한 통 못하다가 주말에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갈비찜이나 김치를 싸들고 가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진심은 며느리에게 그저 귀찮은 불청객의 간섭이었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전화를 하면 유진이가 직접 받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어머니, 유진이 지금 씻어요. 잠깐 마트 갔어요. 라는 아들의 대답이 반복됐죠. 처음엔 정말 바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말에 예고 없이 반찬을 들고 찾아갔을 때 아파트 주차장에서 유진이가 제 전화를 거절 누르고는 친정 엄마와 웃으며 30분 넘게 통화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제 안부 전화는 바빠서 못 받는 짐이었고 친정 엄마와의 수다는 힐링이었던 겁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저는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시댁이 어렵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게 제 불행의 시작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아들 녀석이 저를 따로 집 근처 카페로 불러내더군요. 봉투라도 하나 내밀며 엄마 고생하셨어요 할 줄 알았던 제 기대는 단 5분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엄마, 유진이가 그러는데 어머니 안부 전화가 솔직히 좀 숙제처럼 느껴진대요. 주말마다 반찬 들고 오시는 것도 집 청소 상태나 사는 모습을 검사받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고 하고요. 유진이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앞으로는 용건이 있으면 저한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직접 연락은 자제해 주시는 게 유진이를 배려해 주시는 거래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밤잠 설쳐가며 고아낸 사골국이 정성스레 묻힌 나물들이 며느리에게는 검사받아야 할 숙제였다니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아내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어머니를 향한 차가운 선긋기가 공존했습니다. 저는 그날 카페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 가득 채워진 반찬통들을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내 시간을 다 바쳐 이 고생을 했을까? 그날 이후 저는 유진이 번호를 사실상 지웠습니다.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한 절대 걸지 않았고 아들 집에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선긋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석 명절 저는 혹시라도 올까 싶어 음식을 준비해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명절 전날 아들이 전화를 하더군요. 엄마, 이번 명절은 저희끼리 조용히 지내기로 했어요. 유진이가 지쳤대요.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지호도 낯을 가려서 힘들다니 이해해 주세요. 시댁 식구 서너 명 모이는 게 북적거리는 소음 취급을 당할 때의 비참함을 아십니까? 그 명절 아침 며느리는 SNS에 친정 식구들과 유명 풀빌라에서 와인을 마시며 파티를 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시댁은 피곤한 곳, 친정은 놀러 가는 곳이라는 그 아이의 노골적인 차별에 저는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에게 용돈 줄 때만 필요한 존재였던 겁니다. 그렇게 인연이 흘렀습니다. 저는 유진이를 가족이 아닌 아들이 데리고 사는 여자 정도로 여기며 마음을 비우고 살았죠. 그러던 작년 겨울, 제 인생의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남편이 화장실에서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겁니다. 119를 부르고 구급차에 올라타는 그 급박한 순간 제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보호자로서 남편의 생사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 제 머릿속엔 오직 아들 성현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회의 중인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술 동의서가 급했고 남편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의사의 말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며느리 유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진아, 아버지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 가는 중이다. 성현이랑 연락이 안 돼서 그러는데.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유진이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그대로 얼려버렸습니다. 유진이는 제가 듣고 있는 줄도 모르고 옆에 있던 동료에게 자정 섞인 목소리로 속삭이더군요. 또 시작이네. 제발 좀 그만하시지. 이번엔 또 무슨 수법으로 이러시는 거야? 그리곤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라 통화 길게 못해요. 성현 씨한테 메시지 남겨놓을 테니까 끊으세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끊긴 전화기 앞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또 시작이라며 자정을 내는 며느리. 제가 평소에 얼마나 연락을 안 했으면 그 한 통의 긴급 전화를 수법이라고 치부했을까요? 남편은 다행히 가벼운 심근경색이라 수술을 받고 고비를 넘겼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아들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또 아내 편을 들더군요. 엄마, 유진이가 오늘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 날이었대요. 이런 일로 유진이한테 직접 전화하시면 걔 회사에서 평판 나빠져요. 앞으로는 아무리 급해도 저한테 먼저 하세요. 아셨죠? 저는 침대에 누워 잠든 남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밤새 울었습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무엇일까? 그저 자기들의 안온한 삶을 방해하는 짐일 뿐일까?
그날 밤 저는 제 휴대폰에서 유진이뿐만 아니라 아들 성현이의 번호까지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모든 상속 목록과 재산 분할 계획에서 그들의 이름을 깨끗이 지웠습니다. 그래, 너희 말대로 이제 정말 남으로 살자.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배우고 싶었던 서예도 시작하며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들 내외에게선 가끔 명절에 형식적인 문자만 올 뿐 저도 굳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내외는 이 사정을 알고 제 곁을 더 든든히 지켜주었죠. 그런데 평화롭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희 집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들 성현이와 며느리 유진이가 3살 된 손주 지호를 데리고 서 있더군요. 1년 넘게 얼굴 한 번 안 비치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저희가 지호 데리고 놀러 왔어요. 유진이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생글생글 웃으며 과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반만 연 채 차갑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락도 없이. 거실에 앉자마자 본론이 튀어나오더군요. 유진이가 제 손을 잡으려 애쓰며 울먹이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복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믿었던 저희 엄마가 갑자기 허리를 다치셔서 지호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도우미는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못 믿겠고, 아무리 생각해도 지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분은 어머니밖에 없더라고요. 딱 1년만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예전에 지호 보고 싶다고 하셨던 거 기억나서 왔어요. 아들 녀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지호가 할머니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애 교육이나 정서에도 할머니 손에 크는 게 좋잖아요. 저희가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씩 드릴게요. 엄마도 적적하신데 잘 됐죠? 그들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의 끝에는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커리어와 편안함을 지키기 위해 저를 공짜 파출부로 쓰려는 계산만 깔려 있었습니다.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유진이가 쐐기를 박더군요. 어머니, 지호도 어머니 손주잖아요. 할머니인데 애가 어린이집 전전하며 고생하는 거 보고만 계실 건 아니죠? 저는 유진이가 잡고 있던 제 손을 천천히 하지만 아주 힘있게 뿌리쳤습니다. 제 평생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진아, 넌 예전에 나랑 연락하는 게 숙제 같다고 했지. 나도 이제 늙어서 육아라는 그 무거운 숙제는 하고 싶지 않구나. 그리고 성현아, 평소엔 시댁이 북적거리는 게 싫다며 발길 끊고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도 제발 좀 그만하라며 짜증내던 사람이 누구였니? 지호가 나를 찾았다고? 지호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법은 배웠니? 1년 동안 사진 한 장 안 보내주던 너희가 이제 와서 손주를 인질로 삼아 나를 협박하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현이는 당황하며 소리를 높이더군요. 엄마, 그건 옛날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뒤끝이 길어요? 지금 지호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니까요. 길바닥에 낳는 건 내 사정이지 내 사정이 아니란다. 나를 필요할 때만 불러 쓰는 파출부 취급하고 우리 부부의 위급한 순간을 귀찮은 수법으로 치부하던 너희의 배려 덕분에 나는 이제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내 인생을 찾았어.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거리 두기, 내가 죽을 때까지 완벽하게 완성해 주마.
내 집에서 당장 나가거라. 유진이는 급기야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복직 못하면 회사에서 잘려요. 제 커리어 어떡해요? 지호 봐주시면 제가 정말 잘할게요. 내 커리어가 소중하면 내 남은 인생도 소중한 법이다. 내 엄마는 허리가 아파서 못 보는데 칠순을 앞둔 이 시어머니는 뼈마디가 강철로 되어 있는 줄. 아니, 너희가 내민 그 돈 200만 원 필요 없다. 난 내 연금으로 친구들이랑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으며 살 거다. 손주는 부모가 키우는 거지 할머니가 대신 키워주는 건 권리가 아니라 희생이야. 너희는 그 희생을 받을 자격을 이미 상실했어.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들은 분에 못 이겨 엄마 정말 독하시네요. 지호 나중에 엄마 안 보여줄 줄 아세요. 라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안 보여줘서 내 노후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줘서. 그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거실에는 다시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 엄마가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 있냐며 원망 섞인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는 단 한 줄의 답장도 하지 않고 모두 삭제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서, 손주라고 해서 내 인생을 무조건 갈아 넣어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남들도 우리를 그저 이용하기 좋은 도구로 여길 뿐입니다. 손주가 눈에 밟혀서 어떡하냐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이를 방패 삼아 부모의 노후를 갈취하려는 자식들에게는 단호한 거절이 가장 큰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이름 석자 한정자로 불리는 삶이 얼마나 홀가분한지 느끼며 삽니다. 큰아들 내외는 제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가끔 주말에 지들을 데려와 밥 한 끼 먹고 즐겁게 놀다 갑니다. 그들은 제게 육아를 맡기지 않습니다. 그저 어머니 건강하세요라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를 건넬 뿐이죠. 이게 진짜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의 인생에 저당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자식의 뒤치다꺼리를 위해 존재하는 부록이 아닙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게 자식일지라도 단호하게 선을 그으세요. 그 선을 넘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 남은 인생을 당당하고 우아하게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지금도 며느리 눈치 보며 자식 뒷바라지에 허리가 휘는 수많은 어머니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자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닌 나 자신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까지 노을빛 서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